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제뉴스와 중동지역 소식을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불황 신호와 엔캐리 언와인드, 이스라엘 레바논 침공 준비, 미국 이란과의 전쟁으로 추락할 것이다. 웃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제 목소리가 평소와는 좀 다릅니다. 제가 이 생물학 공격을 받았습니다. 코땡땡에 걸렸는데 오늘은 사실 방송하기 조금 힘든데 어쨌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다르고 내일은 또 쉬고 모레부터 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빠르게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목소리만 좀 되찾으면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이틀 뒤면 정상적인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세계 경제 곳곳에서 불황의 신호가 탐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리입니다. 구리는 대표적인 이제 산업의 척도입니다. 구리 가격이 하락하면은 산업 경기가 좋지 않다. 이건 모두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오스트레일리아 달러입니다. 호주 달러인데 호주 달러 역시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호주 달러나 한국 원화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경기 화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좋고 여기저기서 공장들이 잘 돌아가면은 원자재를 많이 수출하는 호주 달러는 이 가치가 오르게 됩니다. 한국 원화 같은 경우는 경기가 좋아서 수출이 잘 되면은 원화 가치가 오르게 되죠. 호주 달러 하락 속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캐나다 달러입니다. 캐나다 화폐는 경기주라고 좀 부르기는 힘듭니다만 그러나 이제 자원에 대한 수요가 없을 경우 석유에 대한 수요가 좀 낮아질 경우 이렇게 하락하게 됩니다. 유가가 하락해도 캐나다 달러 가치는 이제 내려가게 되죠. 반대로 엔화는 빠르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엔화가 빠르게 반등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언와인드 되는 겁니다. 그동안 일본에서 거의 0%에 가까운 돈을 이제 유동성을 빌려서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주식을 산다거나 채권을 사고 이런 형태로 캐리 트레이드가 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언와인드 되면은 미국에서 이제 주식시장에 급락이 나오고 그리고 엔화 가치가 급등하게 되는 거죠. 엔화 가치가 오른다 이런 전망 때문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 미국 증시가 비관적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많은 수익을 냈습니다. 이걸 처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엔화를 빌려서 미국에 투자했습니다. 이걸 빨리 갚아서 처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엔화 가치가 이토록 하락한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좀 음모론도 있습니다. 미국이 몇 가지 사태를 겪었습니다. 코땡땡 사태도 그렇지만은 2022년, 2023년 이때 이제 미국은 데이지 체인을 했죠. 이때 가장 결정적인 도움을 준 국가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2020년, 2021년 미국 국채를 실컷 팔았습니다.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판 국가가 일본입니다. 그런데 바이든은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일본을 쥐어짜는 거죠. 그래서 2023년부터 일본으로 하여금 많은 유동성을 공급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빌려서 한국에도 투자할 수 있고 주로 미국에 투자하는 겁니다. 미국의 주식, 채권, 일단 채권 시장에 들어오면은 미국의 금융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일단 증시가 오르게 되면은 바이든은 경제를 잘 운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들었었습니다. 이제 트럼프로 이 정권이 넘어간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어느 정도 확실합니다. 물론 저는 여기에 상당한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자, 그러자 일본 같은 경우는 빨리 이제 유동성을 회수를 하는 거죠. 최근 며칠 동안 일본 정부 관계자들이 엔화의 가치를 적정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엔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서포트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단행하겠다. 일단 이런 말은 정치권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집권당이죠. 일본의 민심도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자, 그동안 미국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희생을 했다. 이제 다시 유동성을 빨아들이자. 어쨌든 엔캐리 트레이드가 이렇게 언와인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엔캐리 트레이드가 언와인드 되면은 한순간에 멈추지 않습니다. 일본 엔화 상승 속도가 이제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은 조금 상승했다가 다시 밀렸는데 이 트렌드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라든가 미국 채권 이런 데 버블이 좀 많이 끼어 있습니다. 이런 데서 계속 이제 일본이 빌려주었던 엔화를 빌려주어서 투자했던 돈 이것을 다시 이제 환수하는 이런 움직임은 계속 일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구글에 가셔서 엔화 상승 이런 걸 검색하면은 전부 나오는 말이 이제 캐리 트레이드입니다. 캐리 트레이드가 언와인드 되고 있다. 그동안 미국 증시를 서포트했던 엔캐리 트레이드, 원화도 역시 캐리 트레이드 됩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달러로 바꿔서 일단 집어넣는데 일단 일본이 먼저 쫙 빨아들이면 다른 나라도 함께 이렇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화 가치가 상승하고 미국 증시는 하락하고 교과서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은 하루아침에 스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언와인드는 한번 발동이 걸리면은 어느 정도 기간을 지속한다는 거죠. 그리고 적정 수준으로 엔화의 화폐 가치가 돌아왔을 때 뭐 그때쯤이나 멈추게 될 겁니다. 그런데 뭐 시장에서 움직임은 늘 슈팅이 나죠. 적정 수준보다 이상으로 이렇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사실은 있습니다. 뭐 내일 조정이 올지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캐리 트레이드가 언와인드 된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엔화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 내 불황 소식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이제 일반 소비자들 크레딧 카드 디폴트율입니다. 크레딧 카드 디폴트가 빠르게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상치 않습니다. 여러분 잠깐 보시면은 미국 경제가 어려웠던 시기보다 더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한국이나 이런 나라들과는 다릅니다. 뭐 일본, 한국, 중국 같은 경우 뭐 개인 파산이 뭐 좀 제한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개인 파산이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한번 소비자들이 이 신용카드 빚으로 몰리게 되면은 뭐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뭐 디폴트를 선언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의 금융권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어제 놀랍게도 워런 버핏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을 대거 팔았습니다. 워런 버핏은 금융위기 때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은 어느 정도 이제 유지를 했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이제 더 샀죠. 그런데 어제 이 막대한 금액을 팔았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 금융권 위기가 다가온다. 워런 버핏의 BOA 매도의 이유, 일단 불황이 온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신용카드 디폴트가 올라갈 것이다. 미국의 자산 버블이 추락한다. 이런 복합적인 전망하에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즈 뭐 이런 기사가 올랐는데 뭐 이건 여러분들 재미로 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은행을 베일아웃 해야 된다. 지금 뭐 각국의 중앙은행들, 미국 연준은 조금 시스템이 다릅니다만 하나로 묶겠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많은 나라들이 자, 이 돈을 막 찍어냈습니다. 그리고 각국 정부는 국채를 발행했죠. 자, 이게 목구멍까지 찬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돈을 찍어낼 여력이 없는 거죠. 이제 중앙은행을 구제해야 된다. 그런데 중앙은행은 스스로를 구제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 나라의 국민들이 그 중앙은행을 구제해야 되는 거죠. 자,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까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이것으로 결국은 이제 중앙은행을 이렇게 베일아웃 하는 겁니다.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세금이죠. 그런데 저항이 심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 2013년 아베는 이제 일본 중앙은행을 구제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엔화를 평가절하했습니다. 뭐 가치를 낮춰버린 거죠. 그리고 이자율을 계속 밑으로 유지를 합니다. 일본의 수많은 노인연금 생활자들, 이들이 벼랑 끝에 몰리게 된 거죠. 실질적인 이 구매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중앙은행을 구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서구, 뭐 EU, 유럽은 뭐 대표적인 복지국가입니다만 이들 역시 피할 수 없다. 이런 전망들이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권위 있는 신문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바이든이 TV에서 이제 후보를 사퇴한다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뭐 말은 좀 못하죠. 그런데 갑자기 등장했는데 키가 평소보다 좀 커지게 보입니다. 물론 뭐 카메라 효과 때문일 수는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좀 웅성웅성합니다. 진짜 바이든 맞냐? 물론 뭐 이건 음모론이죠.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는 뭐 오늘 이러고 다닙니다. 흑인 음악. 이 아줌마는 50%가 인도인입니다. 엄마는 뭐 전형적인 인도인입니다. 그런데 이 흑인 음악, 평소에는 듣지도 않죠. 그런데 흑인 음악을 파는 이 레코드 매장에 들어와서 이렇게 사고 흑인 표를 이렇게 구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흑인 문화와 별 상관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영향도 별로 받지 않았고 엄마의 손에 의해서 집에서 컸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집에서 영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군함들이 알라스카 근처에서 이제 미국 옆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미국의 함정들이 아시아와 남진아에 왔다 갔다 하듯이 러시아와 중국의 함정도 이제 미국 옆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만약에 이런 함정에 핵 탄두가 들어있다면 핵 탄두 미사일이 있다. 이 경우 미국을 이제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힘을 합친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세계 최고의 핵 강국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일단 함대 수에 있어서 조만간에 미국을 앞지를 겁니다. 그리고 미국 함정은 대단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이 한국 분들이 미국 군사력에 대한 환상, 이것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뭐 에이씨 쟤는 뭐 어디 뭐 친중인가 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미군 관계자들이 중국의 함정, 신형 함정들의 수준에 대해서 놀라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은 뛰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잠수함 건조 능력에 있어서 미국은 세계 최강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바로 그 턱 밑에 있습니다. 중국 역시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언제 뒤집어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이 되면은 양이 질을 압도하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군사력은 질적으로 결코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 함정의 이런 움직임은 미국을 이렇게 이제 포위를 하는 거죠. 우리도 늘 이제 너희들을 공격할 수 있다, 핵 공격을 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미국에 전하는 겁니다. 미국의 전력을 이렇게 이제 스트레치, 이렇게 늘려버리는 거죠. 러시아와 중국 폭격기 역시 뭐 북극해입니다. 북극에서 순찰 수행을 하고 또 알라스카 옆으로 이렇게 쑥 왔다 갔다 합니다. 중국 역시 첨단 이 핵 폭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핵탄두를 장착한 순항 미사일, 크루즈 미사일, 초음속 미사일 이런 것들이 뭐 다량으로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핵 공격을 할 수 있다, 이런 능력을 계속 과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라스카가 여기 있으면은 여기까지 이제 접근했습니다. 뒤쪽은 러시아입니다. 결국 이런 방식으로 수평적인 에스컬레이션, 호리젠털 에스컬레이션을 중국과 러시아는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반드시 떼어놓았어야 하는데 미국이 우크라이나전 그리고 다른 곳에서 뻘짓을 하는 바람에 중국과 러시아를 한 몸으로 붙인 거죠. 미국 단독으로 중국, 러시아 합친 것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뭐 미국은 일본이나 유럽의 도움을 빌리겠지만 어쨌든 미국 역시 본토 방어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동안 이런 것은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야, 우리는 태평양과 대서양으로부터 이렇게 보호받고 있어. 그러니 우리 군대는 동유럽 그리고 아시아 쪽에 배치를 하고 중국을 포위한다, 이런 생각을 늘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미국이 이제 중국과 러시아 바로 옆에 핵탄도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를 한다면 이 러시아나 중국은 니카라구아와 베네수엘라에 배치를 하게 될 겁니다. 베네수엘라나 니카라구아는 미국이 함부로 침공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쿠바 같은 경우 너무나 미국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진짜 쿠바에 핵미사일을 배치한다면 미국은 핵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조금 낮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중국은 계속 물자를 이렇게 모으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진핑이 은밀한 곳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 물품들을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식량도 있고 에너지도 있습니다. 혹시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 아닌가? 혹시 인플레이션에 대비해서 물건을 이렇게 공급하면서 가격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네타냐후가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 가자 사태에 대해서 한 발언은 거짓말입니다. 민간인 희생자는 없다, 뭐 이런 새빨간 거짓말도 했죠. 그런데 이 연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란과의 전쟁을 독려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헤즈볼라를 공격할 때니 미국은 여기에 이제 지원을 해라. 그리고 이란과의 있을지 모르는 충돌에 있어서 미국은 이스라엘과 함께 싸워야 된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현실적으로 이란과 전쟁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은 꽤 먼 거리를 이렇게 전투기를 보내야 되죠. 이란은 5분 만에 장거리 미사일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작은 나라입니다.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뎁스가 얕은 겁니다. 미국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미국 역시 여기에 어떤 전폭적인 지원을 하기가 대단히 힘든 거죠. 국토가 워낙 작기 때문에 미군을 대거 보낸다. 그런데 이 옹기종기 모여있게 됩니다. 거기에 그냥 뭐 큰 미사일이 날라올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복합적인 문제에 이제 직면해 있습니다. 자, 네타냐후가 과거 정권 뭐 의회에 와서 이렇게 연설하고 쭉 반복되어 온 겁니다. 이 사진들은 네타냐후가 미국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뭐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국을 이용하는 것, 뭐 이게 답일 수도 있고 미국이 이스라엘을 이용하는 것, 이것이 진실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이 가자 사태 전개 방향에 따라서 미국의 의도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자 지구를 완전히 소개하고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다 쫓아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뭐 해저 유전을 개발하고 이렇다. 이것은 미국이 이스라엘을 이용해서 가자를 이제 소개하고 그 유전지대를 이제 쟁취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일단 사태를 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갖 종류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위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민간인들이 죽었나, practically none,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했습니다. 트윗에 일론 마스크는 이스라엘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에다가 팩트 체크를 달았습니다. 민간인들은 살해되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많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네타냐후는 미국으로부터 레바논에 대한 전쟁을 이제 승인받는다. 이스라엘 채널 14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키르야 군사기지가 있는 텔아비브 중심부 지역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제 네타냐후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레바논 전쟁을 시작할 거다, 침공하는 겁니다. 지난 2주 동안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이제 군용 수송기가 날랐습니다. 미국이 전쟁 물자를 이스라엘에 공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서유럽 역시 이제 공급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수행하려면 막대한 미국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미국 대중을 설득하기 위해서 오해에서 이렇게 연설을 한 겁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공급과 재정 지원을 즉각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제 민주당 대신 공화당이 쇼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로우전은 민주당이 진행했고, 이제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돌아오면은 공화당 주도로 이제 쇼를 진행한다는 거죠. 미국의 민주공화 이 양당 체제, 어떤 경우는 A가 나서고 어떤 경우는 B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는 같습니다. 미국은 끝없는 전쟁, 이터널 워페어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민주당이 했기 때문에 욕을 많이 들었죠. 이제 공화당이 전쟁을 하고 욕을 좀 듣고, 이런 식으로 이 책임 분담을 하는 겁니다. 미국이 실제로 이란과 전쟁에 나설지 저는 그 가능성을 아주 낮게 봅니다. 그러나 네타냐후와 미국의 주요 정치인들은 이란 악마화에 나섰습니다. 오늘 밤 세계는 누가 미국을 지배하는지 볼 수 있었다. 미국 상원은 네타냐후에게 이제 각하 엑셀런스 이런 표현을 썼죠. 그리고 1945년 히틀러를 데려와서 박수를 친 것과 같아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네타냐후가 미국의 이 전제정치 엘리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통제권을 갖고 있으며, 이 중동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또 이제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면은 수많은 난민들이 발생하고 이것을 유럽이 또 수용을 해야 됩니다. 이런 관계는 이미 유럽인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리아, 이라크, 리비아, 온갖 사태를 통해서 이들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실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제 개인적으로 좀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레바논 이제 헤즈볼라를 공격하는 것, 이것도 국지적인 전쟁에 불과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 레바논을 점령할 그럴 군사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데미지를 입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는 거죠. 그래서 실전의 가능성은 좀 낮지만 쭉 지켜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서구에는 극단적인 광기에 사로잡힌 정치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포스트에 올라온 이 기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디스 오웬, 여러분도 다 아시는 사람입니다. 트럼프의 열렬한 지지자죠. 그리고 반민주당입니다. 미국의 보수주의를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서 맹렬하게 싸웠던 여전사입니다. 그런데 캔디스 오웬이 조만간에 있을 도널드 트럼프 펀드레이저 이 행사의 연사로 초청이 되었다가 취소가 당했습니다. 왜? 반유대주의자라는 거죠. 이 가자 사태에 있어서 맹렬하게 친팔레스타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캔디스 오웬은 여성 언론인으로서는 도널드 트럼프를 위해서 지난 한 8년 동안 싸웠던 전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나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발언, 이게 듣기 싫다는 거죠. 어쨌든 이제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초청을 받았다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인터넷에 보면 이런 짤이 돌고 있습니다. 미국은 황금 송아지다. 우리는 이 황금 송아지에서 즙을 다 짜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막을 쳐서 조각조각 낸 다음에 그 다음에 팔아버리는 거죠. 그것까지 다 빨아들이는 겁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미국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복지국가로 만드는 겁니다.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국민 대부분이 노예 상태로 전락을 해서 정부 보조금으로 살아가는 국가, 미국을 이렇게 만드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목표라는 거죠. 왜 이렇게 하는가? 미국을 쉽게 통제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통제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네타냐후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딱따구리 AOC도 이제 친팔레스타인 입장입니다. 이번 의회 연설에서 민주당 하원의원 212명 중에 100명은 불참했다. 그리고 상원의원 51명 중에 27명은 불참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네타냐후를 비난하는 이 플랜카드를 조용히 들고 있었습니다. 공화당은 거의 대부분이 참석하고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론 머스크는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미국 민주당은 이 공개적으로 반유대적이다. 이런 글을 달았습니다. 참, 일론 머스크, 제가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어둠의 세력이 일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요. 자, 그리고 볼티모어에 사시는 흑형이 이런 글을 달았습니다. 미국의 지배계급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미국의 지배계급은 지난 한 20, 30년 동안 미국이라는 게 있으면은 거기서 이 프로핏을 맥시마이즈해서 뽑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부 자기 주머니에 챙겼습니다. 미국 국민들 대부분을 가난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미국과 반대로 러시아와 중국은 서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진보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미국민들이 보는 것, 아는 것, 이것을 미국 지배 세력은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쓰시고 계십니다. 맞는 말입니다.
미국의 지배 세력은 지난 한 20몇 년 동안 미국의 공장도 뜯어옮기고 서민 경제는 몰락시키고 그 다음에 이 중국의 노예 노동 이런 것을 이용해서 프로핏을 뽑아냅니다. 월가와 기업들은 거대한 돈잔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 국민들에게는 계속 막대한 세금을 빨아가고 곳곳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또 군수업체가 흥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많은 이제 정치 후원금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미국이 움직여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이스라엘의 이제 호전적인 발언, 레바논을 침공하겠다, 이란과 싸워야 된다, 미국이 우리와 함께 싸워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민들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반대하죠. 이스라엘은 이란과 싸울 수 없다. 이스라엘은 매우 작은 나라입니다. 만약 이란과 누가 싸운다면은 미국이 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런 의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란과는 싸울 수는 있습니다만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를 미국 펜타곤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밑에 보면은 누군가가 이제 이란과 싸우게 된다면 그것은 미국이야. 이스라엘은 미국 보고 이란과 싸우라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헤지스 목사입니다. 대표적인 시오니스트 미국 복음주의자입니다. 자, 여러분 이 영상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이까지 확대해야 된다. 시리아 일부 먹고 이라크 상당 부분 넣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도 먹는 겁니다. 이 그레이트 이스라엘 이것을 건립해야 된다. 그런데 지도를 이렇게까지 건 것은 이라크 서부에 많은 유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특히 바빌론 지역이죠. 지도를 이렇게 껐습니다. 원래는 그레이트 이스라엘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까지 포함한 거죠. 참 코미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네타냐후가 미국의 의회에서 연설을 할 때 이 시간 바로 아사드가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아사드는 러시아를 방문해서 푸틴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어떤 경우에도 시리아의 안보는 책임지겠다. 중국 역시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시리아 아사드에게 이 전폭적인 군사적 지원을 할 거다. 어떤 경우에도 시리아가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사실상 동맹 보호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재확인하는 작업을 이제 푸틴이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영상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금 북경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왔습니다. 왕위가 여기 있습니다. 러시아와 평화협상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시일 내에 평화협상이 진척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 전쟁을 중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트럼프 역시 현실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와 서구는 이 정도에서 멈추면은 이 정도도 다행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러시아의 목표는 아직 달성되지 않았습니다. 네오나치 세력은 완전히 축출한다. 탈나치화입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 사실상 우크라이나를 무장 해제한다. 이런 핵심적인 항복 조건에 대해서 미국과 서유럽은 그냥 모르쇠로 일관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는 문제가 풀리지 않죠. 결국 러시아는 계속 힘으로 밀어붙이게 될 겁니다.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갔어야 정신 차린 이들이 이제 러시아의 요구 조건 여기에 이제 순응을 합니다. 자, 지금 젤렌스키 정권 그 측근들은 전부 네오나치 세력들입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돈을 부를 이 우크라이나 국민들로부터 갈취해서 이미 해외로 빼돌렸습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에서 권력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지아, 그루지아 이야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몰도바를 EU 회원으로 가입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EU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그루지아가 이제 계속 가입하려고 했는데, 자, 그루지아는 아예 밀어내고 몰도바를 이제 가입시키려고 한다. 이것은 그루지아에 대한 일종의 협박이죠. 그런데 몰도바는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지금 이 그루지아 정부, 조지아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러시아를 싸우기 위한 대포밥 역할을 조지아가 해줘야 되는데 너희들은 러시아와 화해하려고 한다. 이것은 미국과 서유럽이 받아들일 수 없다. 자, 그리고 조지아에서 유명 인사 암살 시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고가 올라왔습니다. 이 조지아 국가안보국에서 여러 가지 이제 암살 시도가 좀 준비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리라든가 혹은 다른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정당 대표, 이런 사람들에 대한 공격이 있을 수 있다. 친미 무장단체가 미국이나 서유럽의 사주를 받고 고위직들을 암살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 조지아 국가안보국이 발표했습니다. 결국 이 그루지아를 어떤 식으로든 이제 정권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를 찌르는 대포밥으로 가공을 하는 거죠. 미국과 서유럽이 그루지아에 집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루소포비아가 좀 강하다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자, 이 그루지아는 이란과 가깝습니다. 카스피에 테헤란과 이렇게 마주보고 있죠. 이란의 테헤란은
이란은 대단히 공격하기가 힘든 곳입니다. 페르시아만 걸프만 아라비아해로부터 멀리 이렇게 깊숙이 떨어져 있습니다. 카스피의 남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조지아에 만약에 미국의 이제 중거리 탄도미사일 이런 것을 배치할 수 있다. 이때는 쉽게 테헤란에 핵공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친미 무장단체를 이용해서 그루지아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공작을 하는 것이 아닌가. 여기서 끝으로 녹티스 레이븐의 이거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저는 평생 동안 엄청난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한 남자가 바 밖에서 텍사스 신디케이트라는 거리갱단에 의해서 칼에 찔려 죽는 모습도 봤다. 11살 때. 그리고 운명의 신이 뭐 누구인지 모르지만 나는 가족과 친구들의 죽음을 유난히 많이 지켜봤다. 나는 하나님께 애원하고 차 안에서 큰 소리로 떠들며 많은 낮과 밤을 보내곤 했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해서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도 전혀 몰랐다. 신, 사탄, 천사 누구라도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친구, 내 여자친구를 구해주세요. 내 기도는 결코 응답되지 않았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았고 이제 이라크전에 참전하면서 또 그것을 많이 봤습니다. 동공이 변하는 것을 보았고 마지막 숨이 고군분투하는 것을 보았고 사후 경직이 시작되면서 피부가 플라스틱으로 변하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삶이 끝났을 때 마침내 나는 받아들여야만 했다.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와 가까운 사람들이 죽어가던 날, 그날의 포스팅을 스크롤하다 보면은 내가 쓴 글이 보인다. 내 백성들이 깨어나기를, 이 절망적인 울부짖음, 내가 본 모든 죽음과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만 했던 이 죽음. 이제 미국은 진실을 직시해야 된다. 이제 미국은 죽어가고 있으며 미국 국민도 죽을 것이다. 나는 구걸하고 애원하고 기도하려고 노력했지만 내 백성이 이런 운명을 원하는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어제 네타냐후 연설에서 수많은 정치인들이 기립박수 치고 이런 꼴을 본 거죠. 저도 어제 그 방송을 봤는데 코비드 때문에 못 만든 것도 있지만은 어제는 너무나 착잡해서 이렇게 만들지 못한 이유도 있습니다. 자, 이 미국 국민 절반은 부패하고 사악한 지도자와 그리고 미국 국민들을 통제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지지한다. 그리고 미국 국민 나머지 절반은 그냥 신경을 쓰지 않는다. 매우 작은 소수가 나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너무 작은 소수다. 사실 미국은 사악합니다.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미국을 지지하거나 그냥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지로 이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여전히 같은 운명이 반복되게 되겠죠. 우리 지도자들은 우리를 전쟁으로 몰아넣고 또 우리는 전쟁에 빠질 것이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 여기서 비극적인 진실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 삶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제하고 있는 부패한 정치인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유인된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미국을 막고 우리 통제자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미국을 막는 것입니다. 일반 미국 국민들, 맹목적인 지지를 던지는 미국 국민들입니다. 미국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통제되고 그리고 infiltrate, 침투됩니다. 뭐 저쪽에 와서 세뇌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항상 전쟁을 추구하고 죽음을 추구하고 그리고 파괴 또는 완전한 지배를 추구하게 될 겁니다. 때로는 죽어야 할 때, 끝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할 방법도, 우리를 깨울 방법도, 논리나 감각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국민은 전쟁을 원하고 악을 위해서, 부패한 자를 위해서 싸우기를 원합니다. 선의 편에서 선한 사람들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다. 이런 착각을 미국 국민들은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나쁜 사람들, 그리고 역사의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선전과 세뇌가 너무 강하다. 선전과 세뇌가 너무 강하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전쟁터에서 해결된다는 거죠. 직접 당해봐야 그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나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전쟁에 나가서 부패한 자와 악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고 미국이 아닌 이익, 다른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미국 국민들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여기서 단 하나의 메시지만 말할 수 있다. 러시아여, 전쟁 중일 때 당신의 아들, 딸이 죽을 때 그들은 러시아를 위해서 죽도록 하십시오. 미국민들이 해왔듯이 다른 나라 혹은 미국 내 부패한 세력들, 이들을 위해서 미국 국민들이 죽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이런 부탁을 러시아에 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민들은 속아서 다른 나라를 위해서, 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러시아는 제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러시아의 피는 러시아를 위해서만 쓰여야 합니다. 나는 이제 미국이 황혼기에 접어들었다고 확신하고 있다. 무지는 책임이 뒤따르기 전에 용서받고 동정받을 수는 있다. 그런데 책임이 뒤따를 때는 이 무지는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미국인들은 우리가 본 적이 없는 수준으로 이전에 기록된 적이 없는 숫자로 죽을 것이다. 결국 이란과 전쟁을 하게 되면 끔찍한 비극이 미국 국민들에게 닥칠 거라는 겁니다. 미국이 무너질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도 그래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눈이 멀었지만 미국인들이 눈이 멀고 무지하기 때문에 세상이 고통받아서는 안 된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다.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무지와 세뇌로 가득 찬 미국 국민들, 이들에게 적절한 이 논리적인 대응책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전쟁터에서 당해봐야 미국 국민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란과의 전쟁은 이라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라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국민들의 60% 정도는 사담 후세인 정권에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사실 이들을 도와서 일종의 대리전을 수행했던 겁니다. 사담 후세인 순위 세력들, 바트당, 이들을 한 곳으로 몰아버린 거죠. 그리고 인구 자체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2천 몇백만 정도죠. 그런데 이란은 인구가 1억입니다. 미국이 이란 내 주요 군사시설을 타격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군사 자원을 동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페르시아만 해서 이란을 공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떠있는 모든 미국 함정은 이란의 공격에 의해서 침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라비아해에서는 멀어서 불가능합니다. 결국 그루지아나 이런 데 북쪽에서 가능합니다만 이것을 아제르바이잔이나 이런 세력들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터키 역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과의 전쟁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미국 역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하겠다. 굳이 했을 경우 그리고 미국이 이스라엘을 도와준다. 이때 미국은 큰 비극을 겪게 될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그때 패배하고 미국의 패권이 수직으로 추락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 중간중간에 기침하고 이런 거는 다 삭제를 했습니다. 매끄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목이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내일도 하루 더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레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